AI 연구소입니다. AI에게 질문했더니 날짜와 숫자, 기관 이름까지 포함된 매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장도 자연스럽고 설명도 논리적이어서 그대로 믿고 사용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이거나 오래전에 바뀐 정보를 최신 정보처럼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AI는 실제로 없는 책이나 논문, 법률 조항, 통계 자료를 사실처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틀린 내용을 말하면서도 자신 없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가 일부러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모든 사실을 하나씩 확인한 뒤 정답만 골라서 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학습한 자료와 사용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질문이 모호하면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AI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답변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와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를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의 빠른 작업 능력은 활용하되 중요한 정보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AI는 정답을 보관한 사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AI에게 질문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답을 찾아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답변이 실시간 검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그 자료가 최신인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법률 이름과 시행 날짜,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예정인 제도를 이미 시행된 것처럼 말하거나 비슷한 이름의 다른 법률을 섞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숫자와 날짜가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했는데 다른 숫자나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정답을 꺼내주는 사전보다 답변을 빠르게 구성하는 조수에 가깝습니다. AI는 자료 정리와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사람은 중요한 내용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2부 AI는 언제 더 자주 틀릴까요? 첫 번째는 질문이 모호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정리해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AI가 상황을 추측해야 합니다. 추측할 부분이 많을수록 오류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최근 바뀐 정책, 현재 상품 가격, 회사 대표, 최신 프로그램 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AI가 과거 정보를 현재 정보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사건을 질문할 때입니다. 관련 자료가 적으면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나 사건을 섞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할 때입니다. 반드시 %로 답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근거 없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말아줘. 모르는 정보는 모른다고 말해줘. 최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해줘. 이 조건들이 오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답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 모든 AI 답변을 같은 정도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거나 문장을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작업은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건강, 돈,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분야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과 의약품 정보입니다. AI는 질병의 일반적인 특징과 생활 습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증상을 진단하거나 약 복용량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증상도 나이, 기존 질환과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률과 세금입니다. 법과 세금 제도는 자주 바뀌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AI가 알려준 조항이 현재 시행 중인지, 개정 전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와 금융 정보입니다. AI는 기업과 시장 정보를 정리할 수 있지만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코인이 반드시 오른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신 공시와 금융 자료를 확인한 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최신 뉴스와 정부 정책입니다. 정책이 발표된 날짜와 실제 시행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발표되었다고 해도 대상과 신청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품 가격과 기능입니다. 상품 가격은 판매처와 날짜에 따라 바뀝니다. 비슷한 모델 이름을 혼동에 없는 기능을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소개할 때는 제조사 공식 페이지와 실제 판매 페이지에서 모델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통계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또는 몇 % 증가했다는 문장은 설득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조사 기관과 조사 시점, 조사 대상이 빠져 있다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통계가 나오면 반드시 원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물의 직책과 최근 활동입니다. 회사 대표나 기관 책임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질문은 항상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부. 답변 속 위험 신호를 찾는 방법. AI 답변을 전부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류가 자주 생기는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출처 없는 숫자입니다. 생산성이 37% 증가한다는 문장이 나왔다면 왜 37%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없다면 숫자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날짜와 법률 조항입니다. 발표 날짜와 시행 날짜가 섞이거나 조항 번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보는 전문가와 기관입니다. AI가 말한 연구소나 전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런 표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실에는 대부분 예외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출처가 없는 유명인의 발언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유명인의 명언처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할 때마다 핵심 답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같은 질문에서 숫자와 결론이 계속 바뀐다면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으면 숫자, 날짜, 고유명사, 출처와 단정적인 문장부터 표시해 보세요. 이 부분만 확인해도 많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부. AI에게 답변을 다시 검토시키는 방법. AI의 답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바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AI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내용 맞아? 라고 물으면 기존 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금 답변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숫자, 날짜, 사람 이름과 기관 이름을 따로 뽑아 다시 점검해줘. 세 번째 방법입니다. 확실한 출처가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만 남겨줘.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예외도 함께 알려줘.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 세 가지를 찾아줘.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표시해줘.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어줘. 이런 질문은 AI가 답변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AI에게 다시 물었다고 해서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AI가 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 검토는 첫 단계이고 중요한 정보는 외부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부.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공식기관입니다. 법률과 정책은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정보는 보건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실적은 회사의 공식 발표와 공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기능은 제조사의 공식 제품 페이지와 설명서를 우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문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약한 기사나 블로그보다 원래 발표문과 연구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작성 날짜입니다. 내용이 맞더라도 너무 오래된 자료라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와 제품 가격, 정책과 법률은 특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성한 기관과 사람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글보다 책임 있는 기관의 자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 곳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서만 확인하지 말고 다른 신뢰할 만한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숫자가 서로 다르다면 조사 날짜와 집계 기준이 다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원문을 정확하게 요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는데 AI가 효과가 입증됐다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입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 제목, 작성 기관, 작성 날짜, 핵심 내용과 원문 주소를 간단히 기록해두면 콘텐츠를 만들 때 편리합니다. 7부. 블로그와 유튜브에 적용하는 검증 절차. AI가 만든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증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AI에게 초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함께 넣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와 날짜는 만들지 말아줘. 추정한 내용은 추정이라고 표시해줘. 최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해줘. 두 번째 단계는 초안에서 숫자, 날짜, 사람 이름, 기관 이름과 연구 결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선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I에게 자체 검토를 요청합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찾아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줘. 출처가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줘. 네 번째 단계는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정부 홈페이지, 제품 정보는 제조사 페이지, 회사 정보는 공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보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통계라면 조사 연도를 글에 함께 적어 현재 자료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표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완성된 원고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이 실제 본문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2026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서비스 순위를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는 서비스 이름과 이용자 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수인지 월간 이용자 수인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식 발표가 있는 경우만 포함하고 조사 날짜와 기준을 함께 적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른 숫자는 무리하게 순위를 만들지 말고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부. AI를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AI의 답을 모두 믿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AI가 틀릴 수 있으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태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AI는 자료를 정리하고 구조를 만들며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I의 속도와 사람의 판단력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AI에게는 정리와 초안 작성을 맡기고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검증하고 최종 표현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7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인물과 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가 진짜 자료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공식 기관과 원문을 우선합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 2곳 이상을 비교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AI가 자연스럽게 설명한다고 해서 바로 복사하지 마세요. 한번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날짜는 현재도 맞는가? 이 주장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는가? AI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만드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특히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정확성은 채널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올린 뒤 수정하는 시간보다 처음부터 확인하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립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최종 책임자는 사람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앞으로도 AI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연구소였습니다.